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최근에 기간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 중에 장중 변동성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기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뭐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갑작스럽게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참 대응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매수한 가격대가 안전해야 어떤 악재가 들어오더라도 마음은 좀 편히 먹을 수가 있겠죠.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매수가도 조정을 해드리고 괜찮으신 종목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종목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오후장으로 갈수록 빠지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 마감되면서 또 이에 대한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도 자신 있게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요즘에 고르시는 종목마다 상승을 진짜 잘 이어가는 것 같아요. 8월 19일에 편입을 했었던 버키 스튜디오가 지금 벌써 15% 가까이 수익률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리뷰 좀 도와주시고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2,100 얼마 정도에 편입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이제 머리를 드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높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속도보다는 좀 높이를 봤을 때 높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키 스튜디오는 이제 고개를 들었고 이대로 상승세를 이어가서 이 3,115원 여기는 거의 90% 이상 저는 그냥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넘는다고 보고 있고 한 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15% 아직 뭐 오지도 않았다,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장 안 좋지 않은데 코스피 고점 넘어갈 건데 이 종목 굳이 지금 싸게 팔 필요 없겠죠. 3,115원 넘어갈 때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주유소에서 드리는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상승, 뭐 바로 1, 2주 안에 상승하는 것보다는 한 달, 두 달 봤을 때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일봉상에서 보이는 이 고점들은 대부분 다 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드리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보실 필요 없이 올라올 때마다 일봉 고점 넘을 때부터 일봉상에서 보이는 고점을 넘을 때부터 매도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버키 스튜디오는 이제 15%,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여기 넘으면은 한 40, 50%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넘었을 때 앞자리 한 4자 보일 때 정도의 매도를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꽉 잡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 좀 시장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또 이렇게 버키 스튜디오 소개를 해주시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버키 스튜디오에 대해서 매매 전략 다시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종목 상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보다 전화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 상담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3,700원에 비중 10%입니다. 33,700원 약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가면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큰 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반등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네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이 아이센스 같은 종목은 이제 보면은 일봉상에서 이게 보면은 큰 이 꼬리를 단 위쪽으로 긴 꼬리를 단 음봉이 보이죠. 이때 거래량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다만 적지도 않았다.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 한번 나오면,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 이제 주로 이제 윗꼬리를 크게 달고 음봉 마감하는 이런 십자 형태의 캔들이 나오면 이제 주로 대부분은 조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아서 그렇게 강한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도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4,580억이면은 시가총액도 큰 편도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런 좀 악재가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의 하락분을 잡아먹고 개별주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조정 파동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지지라인이 크게 유력한 지지라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한 29,400원 29,400원 부근을 지키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나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터진 거래량 자체가 나 이제부터 하락할 거야, 조정 강하게 할 거야 이런 거래량이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 줬다가 올라갈 거야 라는 형태의 캔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조정이 오더라도 한 26,700원 정도 26,700원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증시는 오늘 조정을 끝으로 내일부터는 다시 반등, 상승 전환, 이제부터는 반등이 아니죠. 상승 전환을 해서 내일부터는 횡보 상승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센스 역시도 이 두 번째 지지라인까지도 오지 않고 이 첫 번째 지지라인 부근인 29,400원 지키면서 올라가 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이제 현재가 부근인데요. 좀 이렇게 좋은 매수가는 아닙니다. 엄청 좋은 매수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반등할 때 정리할 수 있는 평단이고요. 왜냐하면 반등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옵니다. 34,000원, 700원까지는 오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종목 아이센스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나오고 싶다 이왕 들어갔으니 그러시면은 이 비중을 10%만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29,400원 여기 지켜주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좀 보수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면은 제가 29,400원에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뭐 26,700원을 만약에 주면 여기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 보고 한 29,400원 부근에서 비중 10%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 한 31,500원, 32,000원 조금 아래로 맞추신 다음에 34,500원, 34,000원, 5,000원 줄 때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센스는 조정 가능성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반등 시 좀 탈출하는 전략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겨 가보시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볼게요. 보내주신 종목, 이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94,000원에 비중 30%네요. 자, 294,000원 굉장히 좀 높게 매수를 하셨고요. 어제부터 지금 중국에서의 매출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이 거래일째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30%인데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좀 악재를 중국발 악재를 맞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제 주요 스포트 중에도 하나 있죠. 예, 코스맥스라고 하나 있는데 그 역시도 중국에 좀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굉장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분 평단이 29만 4천 원이죠. 이제 거의 꼭대기죠. 이거 29만 4천 원에 살려면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29만 4천 원 거의 꼭대기에 사셨습니다. 네. 이런데 이 평단은 이 추가 매수가 그냥 필수다. 예, 추가 매수가 굉장히 필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안 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비중도 30%나 되시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력한 지지라인, 첫 번째 지지라인 다가갑니다. 첫 번째 지지라인 다가가기 때문에 제가 코스맥스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비중을 30%나 하셨기 때문에 계좌의 절반 이상을 넣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좌의 절반 이상을 넣고 탈출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한 24만 5천 원, 24만 원까지는 반등을 한다 생각하고 24만 원 아래로 평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8만 7천 원 부근을 만약에 지켜줄 거라고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5만 9천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뭐 갈 수도 있고 거래량이 오늘 많이 터졌죠.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음봉에서 거래량이 첫 번째 음봉보다 더 많이 터졌는데 하락이 적죠. 하락분이 적습니다. 이 뜻은 많이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8만 7천 원 지키는 선에서 이번 조정은 좀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18만 7천 원 부근에서 앞에서 비중 30% 매수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30%를 채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채우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일 그리고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봤는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를 지켜준다 하면은 추가 매수가 좀 필수적이다. 좀 리스크가 크지만 추가 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평단이시다.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비중이 없으시다면 반등을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상담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물어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할 비중이 없다 아니면 한 종목의 비중 60%는 너무 좀 부담된다 이러시면은 반등할 때 반등의 정도나 좀 강도를 보고 나서 어디서 잘라낼지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당장은 반등을 하더라도 이 30만 원을 다시 넘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중국이 지금 이런저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30만 원을 다시 넘을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반등을 어디까지 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할 때 한 23만 원 넘었을 때쯤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그때 이제 어디서 잘라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비중이 있으시다면 28만 7천 원 부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지켜주면 지지한다 싶으면은 추가 매수 탈출하려면 손해를 안 보고 탈출하시려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차근차근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 상승하는데 이 하락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탈출을 하기 위해서 30% 비중 가지고 계신데 그 정도, 그 이상으로 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현금 있으시다면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종목들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궁금한 종목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지켜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상담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예, 삼성전자 76,300원이고요. 네. 예, 100% 있던 거를 반을 조금 매도했는데 저 60%입니다. 60%. 76,300원에 60% 비중입니다. 위원님 가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상담 도와주시죠. 일단은 삼성전자 괜찮은 가격에 굉장히 잘 사셨습니다. 비중이 좀 크긴 한데 삼성전자라면 실을 만한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사신 거죠? 뭐 한 달 좀 조금 안 됐나? 뭐 물타기를 수시로 사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물타기를 좀 하신 거구나 내려올 때.
예, 근데 100% 있던 거 반을 좀 팔았어요. 근데 아. 100% 있던 거를. 100% 있던 걸 좀 정리하신 건가요? 손해 보고 정리하셨나요? 아니 조금 수익 약간 보고 팔았어요. 수익 조금 보고 굉장히 잘하셨고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걱정돼요. 고점 대비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가 힘든 게 2020년도부터 42,000원 부근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가 2배가 넘게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거죠. 이 삼성전자 정도의 규모인 회사가 이렇게 2배나 올랐으면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조정은 당연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매수가가 굉장히 괜찮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추가 매수 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추석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저항 부근이었던 3,215를 뚫고 3,300 도전해서 3,300도 뚫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 할 거 없이 그냥 쭉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과연 이 삼성전자가 이 96,800원을 넘고 많은 분들이 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염원이죠. 삼성전자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염원인데 뭐냐? 10만전자. 이 10만전자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코스피는 고점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직은 조금 확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86,000원에서 9만 원 사이에 이 매물대를 이 코스피가 고점을 뚫더라도 넘어주기는 당장에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처음 상승, 처음 돌파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겠지만 이 이후에 코스피가 3,300을 넘어서 가는 상승에는 좀 다른 테마가 주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삼성전자는 잘 사셨고요. 비중도 조금 크긴 하지만 이 삼성전자니까 괜찮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올라오면은 한 8만 원, 5천 원, 8만 5천 원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신 다음에 지켜보시고 만약에 9만 원을 넘어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굳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뚫고 지켜주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8만 5천 원, 8만 6천 원 여기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0만 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섣불리 판단이 어렵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격대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들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 8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선진이요. 선진이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19,900원, 7% 가지고 있어요. 19,900원의 7% 비중입니다. 네.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할인이랑 같이 돼 있는 그런 계열사라서 페노션하고 되게 좋게 보고 샀는데 계속 떨어져서. 네. 네, 그때 이후로 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팬이에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19,900원에 7% 비중 조절은 좀 잘 하셨네요. 평단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를 이제 올해 5월에 사신 건가요? 5월에 4, 네, 5월쯤? 5월 초. 5월 초에 네. 하고 나서 이제 좀 올라가나 싶더니 바로 음봉을 맞으면서 네. 이렇게 거래량을 싣고 내려왔네요. 네. 일단은 이게 많이 올라왔죠. 딱 봐도. 네. 딱 봐도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보통 이렇게 고점을 만들잖아요. 종목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 고점 부근에서 항상 나오는 게 거래량이 터집니다. 고점에서도. 이 거래량이 터지는데 신고가다 하면은 많이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졌다 하면은 대부분 고점 시그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한동안에는 조정 파동으로 들어갈 거다. 난 한동안 조정 받을 거야. 이런 의지인데 이렇게 조정을 시작하면은요. 보통 조정이 2번 와요. 한 번, 그리고 여기를 한 번 깨는 반등을 했다가 한 번 더 깨는 조정 이렇게 2번이 옵니다. 2번이 오니까 이렇게 한번 반등했을 때 이렇게 한번 조정이 시작됐을 때 한번 반등했다고 사시면 안 되고 저점이 한번 더 깨졌을 때가 매수 기회고요, 사실. 일단은 이미 사셨으니까 비중은 조절을 잘 해놓으셨으니 추가 매수를 하는 쪽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3,800원 부근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어요. 일단은 지켜준 모습이죠. 여기서 한번 이탈하나 싶더니 지켜주었고요. 지켜주었고 지금 다시 음봉을 맞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내려온다고 해서 꼭 여기를 깰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쌍바닥 형태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고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반반이고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다시 여기가 15,400원 네. 15,400원 위로 올라와 준다면 이때 비중 7% 사셨으니까 한 7% 정도만 더 13,800원에 사시는 건 좀 그렇고요. 좀 애매하고 15,400원 위로 올라왔을 때가 좀 확실해집니다. 올라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7% 정도 더 하셔서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반등했을 때 개인적으로 여기 조정 후에 올라가면 여기도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넘어갈 것 같은 거지 제가 미래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했을 때는 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 2만 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을 돌파한다면 넘겠지만 돌파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면 평단이 확 낮아지시겠죠. 한 18,000원, 7,000원까지 낮아지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2만 원까지 오면은 충분히 수익이시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고 2만 원 부근에서 탈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 후에 2만 원 부근에서 탈출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요.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최재원 위원님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팬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와 함께 하신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정말 이렇게 팬분들이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면 최재원 위원님 믿고 상담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는 또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미코요. 미코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750원에 10%요. 14,750원에 10% 비중입니다. 자, 이 종목 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 반도체 종목이고요.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며칠 됐어요. 며칠 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최재원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4,750원에 비중 10% 네. 잘 사셨다고 보여집니다. 잘 사셨고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인 만큼 네. 제가 모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죠 항상 시장을 첫 번째 저항 부근 3,215, 20 부근을 돌파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가 주도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상승 나와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3,000원 첫 번째 지지라인 13,000원 부근을 잘 지켰죠. 보면은 몇 번이나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키고 이거는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왔는데 이때 증시가 조정을 받은 걸 감안하면 이탈했다고 보기도 어렵죠. 이탈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한 4번 정도 지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4번이나 지켰으면 당장 여기를 이탈할 생각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면 이탈하더라도 1,900원은 지켜질 거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평단의 지금 비중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사셨다고 생각하고요. 비중 조절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겁낼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시다가 저는 증시가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지라인 제가 유일하게 보는 지지라인인 222평도 잘 지켜주고 있고 아마 이 자리 지키면서 추석 직전 후에 한번 코스피가 3,215, 20 부근을 돌파할 때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한번 다 상승을 할 거예요. 상승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제가 이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코스피는 고점 돌파를 해도 이 삼성전자가 고점 돌파를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코 역시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저항 부근이 있습니다. 여기 저항 부근이 있는데 한 17,000원 부근에 17,500원 여기 부근이 저항대입니다. 17,000원에서 17,500원 부근의 저항대에서 일단 익절을 하시고요. 매수를 잘 하셨으니까 익절하신 다음에 여기 돌파 여부 굳이 이 미코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야겠다 하면 이 17,500원 부근을 확실하게 넘어서 18,000원대에 안착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매수 잘 하셨으니까 추가 매수도 필요 없는 평단에 비중도 굉장히 잘 조절하셨으니까
올라왔을 때 한 17,000원에서 17,500원 부근 저항 부근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한번 1차적으로 익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미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17,000원 정도 왔을 때 입절하자라는 말씀 해드렸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상담,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미포조선 문자로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75,000원입니다. 비중이 15%. 자, 근데 조선주들이 진짜 몇 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더 아래로 이제 하락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반등의 흐름 나올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건데 이거 역시도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졌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정확히 터지고 조정을 시작했는데 이거 조정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터진 조정은 이렇게 두 번이 옵니다. 두 번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반등 자리는 거의 다 와가요. 1차적인 반등 자리 한 67,500원 부근. 67,500원 부근. 7,500원 부근이 이제 1차적인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상승 마지막 상승 파동이 시작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67,500원 부근을 지킨 다음에 반등할 것 같아요. 한번 이게 반등을 하면 이대로 올라가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연장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파동을 연장해서 한 번 더 연장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뭐 고점 돌파를 할 거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상승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승장이 될 거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바로 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보다는요. 한 번 조정을 막고 한번 저항을 다시 맞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서 67,500원을 이탈을 한 번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 움직임이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평단이 75,000원의 비중 15%. 평단 굉장히 나쁜 평단 아닙니다. 이 75,000원이면 나쁜 평단 아니시니까 67,500원 지켜줄 때 추가 매수 굳이 필요 없고요. 이 한 종목에 이렇게 너무 비중을 많이 싣는 것도 그만큼 리스크를 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탈출이 필요하지 않다면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대로 이 비중 그대로 갖고 가셔서 한 9만 원, 85,000원에서 9만 원 부근 저항대에서 일단 익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일단 익절을 하시는 게 85,000원에서 9만 원 여기 저항에서 익절을 하신 다음에 조정을 다시 받으면 이 현대미포조선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내려올 때 한 58,400원 58,300~4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7,500원을 지키고 반등을 했다가 85,000원, 9만 원 부근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잘 익절하시고 그때 한번 관망을 한 후에 이 58,000원, 58,300원 여기 부근이 진짜 좋은 매수가니까 여기를 주면 그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상담 도와드렸고요. 일단은 반등이 나오긴 할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보내주셨고 오늘의 하한가 KPM테크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630원이고 비중 10%인데 오늘 지금 1,71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으면서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죠. 갑작스럽게 지금 악재가 두 개가 겹쳤다고 합니다. 전환사채 이슈와 그리고 지금 렌질루맙이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실패하면서 지금 KPM테크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또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 기대도 크셨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아마 상담을 도와드릴 것 같은데 오늘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9월에 반등이 나오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매수가가 2,630원이면 다행이죠. 다행히 그렇게 높지 않고 좀 합리적인 매수가에 사셨고 비중 역시도 괜찮습니다. 비중 역시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탈출 전략을 짜볼 수 있습니다. 탈출 전략을 짜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하한가 치고는 정말 다행인 건 하한가 치고는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고 많이 올랐죠. 이 종목 정말 많이 올랐다고 조정받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이런 하한가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안 좋게만은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한 번은 추가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음봉인 것 같은데 일단 하한가는 하한가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지지 라인이 2,080원 여기 부근을 오늘 하한가로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뭐 다시 한번 개파락 시작했다가도 양봉으로 2,080원 부근을 회복해 준다면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한 월화 정도를 여기를 크게 깨지 않고 여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월봉에서 221평 근처예요. 보면 거래량 거의 없죠. 여기서 이 양봉 엄청 터졌는데 거래량 거의 없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이런 하한가는 반등은 무조건 한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일단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 매수가 어디서 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오늘 1,710원 부근을 만약에 내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를 지키고 다시 한번 한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한 4, 5거래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 2,080원까지 회복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보시면 되고요. 월화까지 봤는데 2,710원 부근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은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비중 10% 하셨으니까 여기서도 10% 하시고 한번 반등이 한 20% 나올 거예요. 한 15%, 20% 나올 때 그때 익절을 하든 탈출을 하든 본절에 정리를 하든 해서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하한가가 당장에 뭐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하한가긴 한데 그래도 하한가는 하한가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주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지킬 거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만약에 못 지키면 한 1,350원 부근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조차 이탈하면은 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1,350원 부근까지 만약에 내려와서 여기를 지킨다면 여기서도 추가 매수.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렸죠. 바로 하락하지 않고 내일 1,710원 부근 오늘 하한가 부근을 좀 강하게 지키면서 월화까지 반등 여기를 크게 깨지 않는 흐름을 보인다 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 만약에 한 번 더 내린다 하면은 1,350원 부근을 지키는지 보고 추가 매수. 만약에 여기도 못 지킨다 하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면 제가 자세하게 탈출 전략 짜드릴 테니까 그때는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하한가는 하한가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네, KPM테크 굉장히 지금 갑작스러워서 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종목 상담 지금 도와드리긴 했는데요. 또 이 시간 짧은 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긴 하니까 더 궁금한 내용 있거나 지금 하한가 맞아서 힘든 같은 분들 지금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도 간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대응 방안 새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고점 찍을 수 있다 하는데. 네, 시청자님 저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끊어주셔가지고 다음은 유튜브 채팅 상담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채팅 상담은요. 신성 ENG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200원에 비중 12%인데요. 신성 ENG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반등이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4%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상담 도와주시죠. 이 신성 ENG 태양열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관련주로 알고 있고 OCI와 함께 한 2대장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한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당연히 관련주로 엮이겠죠. 태양열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550원 하던 종목이 4,400원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만큼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하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인데 현재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일단 매수가가 3,200원. 매수가가 3,200원. 이렇게 딱 저항대 부근에서 사셨는데 일단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겠다. 여기까지는 올라오지만 여기가 저항대다. 여기를 뚫어야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뚫을 것 같아요. 뚫고 개인적으로는 이쪽도 뚫지 않을까. 한 4,400원도 뚫어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현재 흐름은 그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은 모르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서 온 건 아니니까. 일단 3,200원 부근의 저항대를 1차적으로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하필 시청자분의 딱 매수가 부근이니까 여기 부근에 왔을 때 비중을 반 정도 정리하시던가 3,250원 정도에서 비중을 반 정리하시던가
아니면은 다 정리하셨다가 제일 좋은 게 이게 웃긴 게 여기서 정리를 하신다고 넘어간다고 해서 쫓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항을 한번 돌파를 하면요. 거의 99%는 이렇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가 지지가 맞나.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를 내려오기 때문에 매수가는 똑같은데 한번 익절을 하고 다시 산 거기 때문에 주수가 많아지죠. 이게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주식이라는 게 결국 복리로 가는 거라 한번 익절을 한 다음에 똑같은 가격에서 다시 사면 주수를 더 많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이 3,250원 부근에서 한번 익절을 하시고 뭐 익절, 약익절 일단 한번 탈출을 하시고 돌파 후에 다시 지켜줄 때 비슷한 매수가에 더 많은 주수를 확보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니까 굳이 나는 그런 번거로운 행동하고 싶지 않다. 번거로운 행동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제 또 항상 이제 선택지를 드리는 저니까 2,750원을 넘어주면 2,750원을 돌파 확실히 넘어주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하세요. 추가 매수를 12% 하셨으니까 뭐 12% 더 하시라 이런 건 좀 그렇고 한 깔끔하게 8% 더해서 비중 20% 채우신 다음에 그냥 이거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버티죠. 버티기. 수익 줄 때까지 버티는 한 3,7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3,700원 부근에서 익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좀 평단을 낮춰서 3,700원에 익절하자. 이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안 하고 난 그냥 버틸 수 있다. 올라가겠지 하면 올라가니까 기다리셨다가 3,700원에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3,200원 돌파가 1차적인 좀 요소, 좀 조건으로 보이고 그래야 3,700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에 뚫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막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버틸 수 있다 하시면 버티시고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평단을 낮추고 좀 여유롭게 버티겠다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한번 익절을 했다가 다시 타겠다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워낙 매수가도 나쁘지 않고 잘 사셨기 때문에 종목 자체도 좋고 그냥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대응 전략 중에 원하시는 거 고르셔서 좀 성향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나리오 고르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성 이은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반등 나왔을 때 절반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쭉 그냥 번거롭다면 가지고 가시는 전략까지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보내주셨는데 닉네임이 강남 국모님이세요. 굉장히 재밌게 이름 붙여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자주 유튜브 채팅에서 뵐 수 있기를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희에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채팅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마 리서치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98,500원입니다. 비중이 5.81%인 거 보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다행히 비중은 크지 않은데 계속 내려가서요. 손절가 매도 목표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격대 이전에는 그래도 계속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을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시죠. 일단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고점 매수를 하셨죠. 이 29,700원부터 올라온 10만 원까지 올라온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건 비중이 5.81%입니다. 5.81%니까 탈출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탈출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추가 매수는 좀 필수적이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냐. 이 74,300원. 그리고 그 아래로 65,700원 이렇게 딱 두 자리 드리겠습니다. 이 두 자리가 오면은 굉장히 비중 5.81%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4,300원 부근이 온다. 근데 여기 또 위에 하필 222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리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한 76,500원. 76,500원이 왔다 하면 여기서 5% 더 사시고요. 내려왔다. 여기서 내려온다 하면은 65,700원에서 5% 더 사세요. 굉장히 추가 매수하기 좋은 비중으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평단가가 아쉽지만 여기서 두 번 물타면요. 한 번만 물타도 평단 확 내려오고 두 번 물타면은 그냥 여기서 산 것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76,500원, 65,700원 두 가격 기억해 놓으셨다가 일단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굳이 자르고 뭐 다시 사고 이럴 이럴 비중이 아니세요. 5.81%면 한 76,500원에 5% 한 번 더, 65,700원에 5% 한 번 더 해서 뭐 10%에서 15% 비중 채우신 다음에 반등할 때 95,000원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좀 깔끔하게 대응 전략 짜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KPM테크랑
이 분석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KPM테크 같이 하한가를 맞아도요. 비중이 10%만 들어가 있으면은 하한가를 2번 맞아도 제가 탈출 전략을 세워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비중이 막 50%, 60% 이러면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리스크도 높아지고 평단가도 잘 안 높기 때문에 평단가도 잘 안 낮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비중을 진입하시기보다는 항상 이 분할 매수 항상 기억해 두시면서 항상 이 한 자리에서 많이 사시는 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자리 추가 매수 자리 드렸으니까 추가 매수 잘 하셔서 95,000원 부근 왔을 때 익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또 자세하게 또 궁금한 내용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1.41%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낙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3,118.4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짙었는데요.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최저점이 3,111.49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3,118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왔지만 크게 낙폭 줄이지 못하고 지금 3거래일째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수급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오늘 1조 원 넘게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조 58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더 많습니다. 6,137억 원, 외국인이 4,79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다 파란색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 1.44%, SK하이닉스가 2.36%, 네이버와 카카오 어제 이어서 급락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2.56%고요. 카카오는 지금 6위로 밀려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2% 하락으로 4위에 이름 붙이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11% 하락이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 말씀드린 대로 6.14% 하락으로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과 삼성 SDI도 오늘 1% 이상의 하락세 보여지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1.88%, 셀트리온 1.83%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가보시죠. 코스닥 0.46% 하락하고 있고요. 1032.50포인트로 2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양호한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역시나 오후장 들어가면서 점점 하락을 했었고요. 1027포인트가 최저점입니다. 다음 수급상을 체크해 보시면요. 개인들이 역시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나오는데 기관이 역시 1,510억 원으로 더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1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52%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35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거나 1% 안팎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의 폭이 좀 컸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셨다시피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호재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은 오늘은 하락이 짙었다라고 느껴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위원님은 계속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신 건지 궁금해요. 오늘 장은 이제 제가 이번 주까지는 이제 지수가 조정 행보를 어느 정도 받는 조정 행보장으로 갈 거다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조정을 조금 더 받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악재가 터졌죠. 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금융 규제. 뭐 보험 이런 금융 규제가 보험 관련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큰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나게 큰 하락을 했죠. 엄청나게 큰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지수가 조금 더 밀렸지만 여전히 조정의 끝이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는 전환점이다. 어느 정도 시장의 전환점이 왔다. 이 1시간 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봉을 보면
생각은 한 3,100 한 여기 한 3, 40에서 지켜줄 것 같았는데 조금 더 밀렸고요. 이런 시장의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만 이 파동상으로는 여기가 조정의 끝이다.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돌파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처음에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 이번에 맞았던 이번 반등의 저항을 맞았던 여기를 돌파할 때는 뭐가 주도를 하느냐?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를 할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좀 큰 악재를 맞고 주정을 맞았지만 이 네이버 카카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카카오가 조금 더 강하게 맞았죠. 아무래도 이번 규제는 네이버도 네이버인데 카카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부터 계속 어느 정도 이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뭐 제주은행을 인수하려고 했었다 이런 뭐 흔히 말하는 찌라시 썰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반대해서 못했다 이런 썰도 있었을 만큼 이번 규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에 조금 더 강한 비중을 둔 규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카카오 관련된 질문이 당연히 들어와서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11만 9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1만 9천 원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10만 원이 깨지냐 안 깨지냐의 흐름에 와 있는 자리예요. 네이버랑은 좀 달라요. 네이버는 오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네이버는 받아볼 만한 자리입니다. 지금도 받아볼 만한 자리고 이 아래 제가 보는 221평이 37만 1천 원 여기 부분도 받아볼 만한 자리입니다. 네이버는 내려올 때마다 받아볼 만한 차트인데 카카오는 그게 아니에요. 카카오는 21만 9천 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10만 원은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1만 9천 원의 지지 여부를 무조건 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여기까지 내리면은 지수가 오르는데도 조금 힘이 들어 보이지만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 삼전과 하이닉스에 더 많은 비중이 몰릴 것 같다. 여기가 이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하는 만큼 이 삼전과 하이닉스가 이 수급을 더 많이 받으면서 여기로 갈 수급이 여기로 몰리면서 이 하락분을 충분히 메우고도 지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의 하락, 증시가 다시 하락을 향해서 갈 거다. 뭐 한 번 정도 더 내려서 이때 여기에 지켜줬던 3,100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줄 수 있겠지만 내일 시초에 그렇지만 이제는 전환점이다. 여기는 전환점이고 코스피는 거의 고점을 넘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여전히 고점 넘을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요.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가 대부분의 하락을 이틀 동안 주도한 만큼 개별주 시장은 맞았고요. 개별주들은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 다음 주까지는 사실 개별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고 추석 직전으로 해서 이 삼전과 하이닉스가 강한 수급을 받으면서 이 3,215 부근을 뚫어주고 이 3,300을 도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증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조정은 오늘로 끝날 거다. 그리고 그렇지만 관망하는 자세는 추석 전까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도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워낙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조금은 잃었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오히려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더 몰릴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상징적인 이유죠.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흔들 때 삼전을 매도를 하고 하이닉스를 매도를 합니다. 이 반도체 테마들이 이 반도체라는 이 사업 특성 자체가 회사 규모가 작을 수가 없죠. 이 수익성을 떠나서 회사 규모가 작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가총액이 큽니다. 관련주들도 전부 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전과 하이닉스에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 큰 시가총액 1, 2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 상징성과 함께 이 테마, 이 관련주들이 다 있는 이 테마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할 때는 첫 번째 돌파는 대부분 삼전과 하이닉스로 돌파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지수가 돌파를 하나 보다. 이제 진짜 지수가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카카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11만 9천 원이었나요? 그 자리를 지킨다면 나쁘지 않고요. 네이버는 오히려 카카오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는 내려오면은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려오면은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뭐 이게 깨져서 카카오가 9만 원 갈 거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는 봐줄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반도체에서 주도를 할 거고 네이버 카카오가 만약에 그때도 하락을 한다면 더 많은 수급이 몰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말 지금 어려운 시장이 연출된 것만큼 오늘 마감장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좀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과 또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지금 어려운 시장 좀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원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감 인반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저희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인반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